안녕하세요. 오늘은 더 늦기 전에 우리 몸을 살리는 초간단 면역력 강화 비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면역력 강화가 필수적인데요. 면역세포가 노화되면 장기 기능이 저하되고 여러 질병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르신들을 위한 면역력 강화의 모든 것을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 몸의 방패 면역력. 과연 면역력이 무엇이고 왜 나이가 들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는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노년기에 면역력이 왜 약해지는지 그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세포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활발하게 외부 침입자와 싸우기 어렵다는 뜻이죠. 특히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지휘하는 T세포와 B세포 같은 주요 면역 세포들의 활성도가 감소하고 생산 능력도 저하됩니다. 이로 인해 감염에 취약해지고 만성 질환의 발생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소화불량, 설사, 변비 같은 장기 기능 저하도 면역력 약화의 주범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 이상이 장에 분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 건강은 정말 중요하겠죠? 장내 유익균 감소와 유해균 증가는 면역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여기에 만성 염증이 증가하고 식욕, 저하 등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이 더해지면서 신진대사와 면역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염증은 면역 시스템을 계속 자극하여 피로하게 만들고 영양소 부족은 면역세포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이제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면역력 저하는 단순히 잔병 치레를 넘어 암, 심혈관 질환, 치매 등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 관리는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최신 면역학 트렌드는 어떨까요? 과학자들은 노화된 면역세포를 제거하거나 다시 젊은 세포로 되돌리는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쇠세포 SNESCENT 셀즈를 표적으로 하는 세놀리틱 SENOLYTIC 약물 개발이 활발하며 이는 노화 관련 질병 치료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사이모신 알파1 같은 면역 증강 보조제와 면역력과 노화를 동시에 관리하는 기능성 식품 개발에도 힘쓰고 있죠. 사이모신 알파1은 흉선 가슴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유사 물질로 T세포의 성숙과 기능 활성화에 기여하여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능성 식품 분야에서는 노화 방지 효능을 가진 성분들을 면역력 강화와 결합한 제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 맞춤형 면역 관리입니다. 사람마다 체질과 건강 상태, 생활 습관이 다르므로 획일적인 방법보다는 나에게 맞는 면역 관리법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전자 분석이나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통해 개인의 면역 프로파일을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미래 면역 관리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몸에 최적화된 면역 관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몸을 살리는 면역력 강화 비법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식단입니다. 먹는 것이 곧 우리 몸을 만듭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면역력을 튼튼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단백질, 지방, 비타민, 섬유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저속 노화 식단에 주목해 주세요. 단순 당류, 정제 곡물, 붉은 육류 대신 통곡물, 콩류, 녹색 채소, 견과류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당류는 염증을 유발하고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정제 곡물은 영양소가 부족합니다. 반면 통곡물은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풍부하여 장 건강에 이롭고 콩류는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합니다. 녹색 채소와 견과류는 다양한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을 제공하여 면역세포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전문가와 상담 후 식단을 조절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특정 질환을 앓고 계신 경우 개별적인 영양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역력 강화에 특별히 좋은 식품들도 있습니다. 당근, 버섯, 단호박, 무 같은 채소는 베타카로틴,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여 면역세포의 활성화를 돕고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고등어 같은 등 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면역 시스템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여 면역 세포 생성에도 기여합니다. 사과도 빼놓을 수 없겠죠.
사과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장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 좋습니다. 특히 껍질째 먹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한 장 건강을 개선하는 식품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은 장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산균이 풍부한 김치나 요거트를 꾸준히 섭취해주세요. 유산균은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억제하여 장 건강을 지키고 이는 곧 면역력 강화로 이어집니다. 이때 저염김치를 선택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보다 흡수가 중요하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더라도 몸에 흡수가 잘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소화하기 쉬운 조리법, 예를 들어 죽, 찜, 무침 등을 활용하여 영양소가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보다는 부드러운 형태로 섭취하여 소화 부담을 줄여주세요. 저염 식단을 유지하고 갈증을 느끼기 전에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하루 8잔 이상의 물은 신체 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톡소 배출을 도와 면역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면역력에 좋은 슈퍼푸드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세포 노화를 늦추고 면역세포를 보호합니다. 귀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 이롭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아보카도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심혈관 건강에도 좋고 비타민 E 등 면역력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도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카테킨은 항산화 및 항염 작용을 하여 면역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마늘은 알리신이라는 성분 덕분에 항염증, 항균 효과가 뛰어나 면역력 강화에 탁월합니다. 고등어는 오메가-3화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하여 면역세포 생성과 염증 조절에 기여합니다. 견과류는 비타민 E와 셀레늄을 공급해 줍니다. 특히 셀레늄은 면역 조절에 중요한 미량 원소입니다. 이러한 식품들을 식단에 적극적으로 포함시켜 보세요. 한 가지 음식만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슈퍼푸드를 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영양제 섭취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여 면역 시스템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여 비타민 D, 칼슘, 오메가-3, 비타민 C, 비타민 B12, 마그네슘, 알파리포산, 홍삼 등 자신에게 맞는 보충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면역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칼슘은 뼈 건강뿐 아니라 면역세포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오메가-3는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비타민 C는 항산화 및 면역력 증진에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B12는 에너지 생성과 신경계 건강에 중요하며 마그네슘은 수많은 효소 반응에 관여하여 면역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알파리포산은 강력한 항산화제이며 홍삼은 면역력 증진 효능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무분별한 섭취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과다 섭취는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 꼭 권장량을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비법은 바로 운동과 수면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면역체계를 활성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세포의 활동을 증가시킵니다. 주 35회 305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걷기, 수영, 가벼운 등산, 댄스 등이 좋습니다. 이때 고강도 운동보다는 저중강도 운동이 어르신들에게 더 적합합니다.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력을 일시적으로 저하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근력 운동도 병행하면 더욱 좋습니다. 근육은 면역세포를 저장하고 운동 시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은 면역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의자를 이용한 간단한 근력 운동이나 맨몸 운동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스쿼트, 팔과 어깨 근육을 단련하는 팔굽혀펴기, 변형 동작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보세요. 또한 가슴샘 운동은 면역력 강화에 특별히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슴 중앙 부분을 가볍게 두드려주거나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는 동작은 흉선 가슴샘을 자극하여 T세포 생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잠은 면역세포가 휴식을 취하고 재생하는 시간입니다. 하루 7시간 이상 깊은 잠을 자는 것이 면역세포 재생에 필수적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져 면역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밤 9시에서 11시 사이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은 생체 리듬을 안정화하여 면역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세 번째 비법은 스트레스 관리와 심리적 안정입니다.
마음의 건강이 곧 몸의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스트레스는 면역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주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 억제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면역세포의 활동을 저해합니다. 사회적 교류를 활발히 해보세요. 교회, 한인회,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사람들과 어울리면 외로움을 덜고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여 면역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명상, 음악 감상, 독서 같은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려동물은 정서적 안정과 삶의 활력을 제공해주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과의 교감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높여 면역력 증진에 기여합니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여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웃음은 최고의 보약이라는 말처럼 자주 웃고 즐거운 생각을 하는 것이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2025년에 추천하는 면역 보조제 및 기능성 식품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만든 천연 물질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면역세포 활성화에 좋습니다.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하여 외부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홍삼은 면역력 증진, 피로회복, 혈액순환 개선 등 다양한 효능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특히 사포닌 성분이 면역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연은 면역세포 생성과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미량 원소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면역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산균은 장 건강 개선을 통해 면역력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보조제입니다. 장내 유익균 증식은 면역세포의 활성화를 돕고 유해균 증식을 억제하여 전반적인 면역 균형을 유지합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면역세포를 보호하고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감기 예방과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셀레늄은 면역 조절과 세포 노화 방지에 효과적인 미량 원소입니다. 항암 작용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항염 효과가 뛰어나 염증성 질환 예방과 면역 균형 유지에 기여합니다. 커큐민이 풍부한 강황도 항산화, 항염 작용을 하여 면역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녹차 추출물은 카테킨이 풍부하며 코엔자임, 큐십은 세포 에너지 생성과 항산화에 기여하여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사이모신 알파일은 앞서 언급했듯이 T세포의 성숙과 활성화를 돕는 면역 조절 물질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보조제들이 있지만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과다 복용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면역 강화 루틴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은 면역력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잠자리에 드는 규칙적인 생활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안정화하여 면역 시스템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하루 20분 정도 햇볕을 쬐어 비타민 D를 생성해 보세요. 햇볕을 통해 합성되는 비타민 D는 면역력 강화에 필수적인 호르몬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가 비타민 D 합성에 가장 효과적인 시간입니다. 체온 유지도 면역력에 매우 중요합니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족욕이나 반신욕을 통해 몸을 따뜻하게 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따뜻한 물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을 줍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처럼 많이 웃는 것도 면역세포 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엔도르핀과 같은 행복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면역력을 높입니다. 금연과 금주는 두말할 나위 없는 기본입니다. 흡연과 음주는 면역 시스템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어 각종 질병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지금 당장 끊기 어렵다면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명상, 요가, 취미생활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세요. 폐렴, 대상포진 같은 예방접종과 독감, 백신 접종도 필수적입니다. 예방접종은 특정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미리 형성하여 감염 위험을 줄여줍니다. 또한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꼼꼼하게 씻는 습관은 감염병 예방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건강한 노화를 위한 2025년 보건정책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정부와 지자체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 평생교육 바우처는 어르신들이 배움의 기회를 통해 정신적 활력을 유지하고 사회적 교류를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어 서비스,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동교실 등 다양한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보를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더 나은 건강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면역력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의 핵심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면역력 강화 방법을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지금의 작은 노력이 10년 뒤, 20년 뒤에 건강하고 행복한 여러분을 만들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을 늘 응원합니다. 면역력 강화는 단기적인 노력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꾸준한 관리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하며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 꾸준히 이어가십시오. 건강은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자산을 지키고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작은 실천들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